살루테 도준현TV의 도준현입니다. 저는 지금 또리노에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한 장소에 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이 박물관은요, 많은 분들이 박물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사실은 오늘 박물관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입니다. 나폴레옹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은요, 거의 12개국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 샹폴리옹이 예전부터 언어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언어학적으로도 발달이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군들이 나폴레옹 군대에게서 빼앗은 로제타석이라는 거야. 이 로제타석은 위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그려져 있고, 중간에는 이집트의 민족 문자가 그려져 있고, 밑에는 그리스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찾아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중간에 민족 문자와 이 상형 문자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형 문자를 못 찾아낸다는 건 이집트에 그 상형 문자들이 다 있는데 읽어내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와 그리스는 우리가 그 라틴어와 헬라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내고 어떤 걸 좋아했는지 어떤 걸 지향했는지 알게 되는데, 이집트에는 널려있는 그 많은 유물들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까지만 해도요, 이 장 프랑슈아 샹펠리옹 전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또 많은 언어학자들이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1799년에 나타난 이 로제타석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 온 유럽이 들끓어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는데요. 민족 문자까지 거의 해석을 했지만 이 제일 위에 있는 상형 문자를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석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영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규칙을 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완벽히 다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나선 프랑스의 이 장 프랑슈아 샹펠리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번 여기에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22년 9월 14일 이 장 프랑슈아 샹펠리옹이 드디어 이 문자를 해독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 형에게 형 나 해독했어 하고 난 다음에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5일간 일어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좋아했는지 5일간 계속 잠만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한 가지 때문에 토마스 영을 잡고 세계 최초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와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냐면요, 바로 이 또리노입니다. 지 뒤에 있는 이 또리노 이집트 박물관은요, 1824년에 만들어진, 놀랍죠? 1824년에 벌써 이집트 박물관이 있었어요. 이걸 카를로 펠리체 사르데냐 왕이 바로 여기에 이집트 박물관을 만들어라 했죠. 그 당시에 40만이라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유물들을 사오는 바람에 여기에 이집트 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요,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때문에 그전 2015년 5월에 엑스포가 시작이 됐는데 2015년 4월에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의 모습을 현재까지 보시게 되겠고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물품을 갖고 있는 이집트 박물관입니다. 이 이집트 박물관 이후에 바로 장 프랑슈아 샹펠리옹이 여기에서 어떤 물품을 보거든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 물품을 보고 이집트로 여행을 가게 되고, 또 여기서 배운 그 뮤지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폴레옹 3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이집트 박물관이 있죠. 그 이집트 박물관의 초대 관장이 바로 이 샹펠리옹이에요. 이 사람이 1822년에 어떻게 알아내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걸 알아내기 전 1300여 년 동안 상형 문자 보시면 독수리 모양, 눈 모양,
뭐 여러 가지 상형 문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많은 그림들을 이 사람 이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전부 다 이거는 표의 문자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표가 뜻을 나타낸다. 맞아요. 일부는 뜻을 나타내지만 어느 날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바로 장 프랑슈와 샹필리옹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뜻으로만 맞췄을 때는 맞춰지지가 않아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건 어떤 곳에서는 표음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처럼 어떤 음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곳에서는 똑같은 그림이지만 표의 문자, 뜻을 나타내는 것일 거라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맞춰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 사실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맞아떨어졌는데, 맞아떨어진 걸 실험해 봐야 되죠. 1822년에 맞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 또리노에 1824년에 중요한 문건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파피루스 또리노라는 거예요. 빠삐로 또리노라 그러는데 이태리 말로는, 파피루스 아시죠? 나무 이렇게 익어가지고 글을 썼던 종이죠. 파피루스 로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캐논 로얄이라고 그러기도, 이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통칭해서 또리노의 파피루스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파피루스가 종이다 보니까 몇천 년이 지나니까 많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형 문자가 있었는데 이 상형 문자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장 프랑슈와 샹폴리옹이 여기에 와서 이 문자를 해석하는데요, 1822년에 해석했던 그 해석을 가지고 대입을 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 300여 명이 되는 역대 열왕기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어떤 왕이 집권을 했고, 그 왕은 무슨 일을 했고, 그 왕이 언제 임기를 마쳤는지, 죽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300여 명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숨어있던 이집트 왕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곳이 바로 이 이집트 박물관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샹폴리옹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집트로 가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많은 파라오들의 신전과 그들이 있던 무덤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람세스니 람세스 2세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이 사람은 나중에 프랑스에서 이집트 학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집트 학 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던 탓인지 40세가 조금 넘어서 과로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토마스 영은 영국 사람이고 이 프랑수아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 간에 격렬한 이런 도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프랑스가 이기게 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남들은 그래 이거는 다 그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풀어내니까 13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생각의 전환을 하는 데까지 13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그러나 1300여 년이 지나서 한 사람이 생각의 전환을 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면 이 그림은 뜻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발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이 이집트 박물관에 오면 정말 루브르에 갔을 때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키우던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어 놓고요, 황소를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만 미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기르던 가축이나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런 동물들까지 이렇게 미라로 만든 것도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이 투탕카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관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적어도 3개를 넣어서 이 사람들을 보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공이 되고 미라가 오래 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리노가 없었으면 이집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텔비비와 멤피를 가려면 또리노를 거쳐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리노를 거치지 않으면 이집트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한 사람, 바로 장프랑스와 샹폴리옹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여기 와서 열어버렸던 거죠.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집트 박물관을 봐야 돼?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오셔서 이집트 박물관을 꼭 한번 보시면 이제까지 세계관이 그리스와 로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그리스와 로마에 영향을 끼쳤던 문화가 바로 이집트 문화였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중요한 자료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리노 안에서 이집트를 나눴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1300년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 물론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2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그리고 남들이 갔던 길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발상의 전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오프라인 여행을 할 수 있을 때 꼭 이집트 박물관에 한번 오셔서 우와 우와 하면서 다이돌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살루테